자, 텃밭 생태계의 불안정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 동사부터 찾을 건데 컨셉트가 주어가 되겠죠. 이코시스템 스테이트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생태계 상태라고 얘기하겠죠. 생태계 상태라는 개념은 should be familiar. 익숙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To anyone, 누구에게나 익숙할 겁니다. 어떤 누구에게나 with a home vegetable garden. 자, 우리 이런 걸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얘기하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지금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죠.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핵심 문법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릴 건데 한 번이라도 언급한 것들이 있으면 우측에다가 쭉 나열을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다 형용사다. 근데 사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아시다시피 형용사 말고 부사도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부사 형용사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생태계 상태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홈 베지터블 가든이라는 건 가정용 텃밭이라는 뜻이에요. 가정용 텃밭. 가든은 우리가 정원이라고 하지만 가정용 텃밭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텃밭은요, is a small ecosystem. 작은 생태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작은 생태계냐면 that the grower attempts to keep in a specific state. 제가 여기까지 괄호로 이렇게 묶었을 때요. 혹시 지금 여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가 판단이 되십니까? 자, 순간적으로 옷은 지금 완전한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앞에 일단 주어가 있는 상태니까 목적어가 어딘가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attempts to는요, try to랑 같은 말이라서 동사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ry to attempt to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재배자가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keep,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인데 잘 보시면 keep 뒤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다시 keep 뒤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예요. keep something in a specific state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that을 뭐로 알 수 있느냐?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있는 이코시스템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되겠죠. 다시 한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있는 이코시스템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관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관대는 당연히 관계대명사의 특성상 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온다. 그럼 불완전한 절이라는 거는 뒤에 목적어가 결여된 상태가 불완전한 절인 건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는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어들에 좀 익숙해지라고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 요 초반부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얘의 특성이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생략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패턴으로 나오냐면 명사가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나왔을 때 그 뒤에 명사 다시 동사가 나오고 이 덩어리가 얘를 꾸며주는 이런 패턴으로 쓰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시 만약에 위치로 바뀌었다? 가능하죠.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 쓸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반면에 여기에 where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이때 여기다가 where라고 적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 캐치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텃밭은 작은 생태계인데 어떤 생태계다? 재배자가 노력하는, 뭐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특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작은 생태계다. 자, 그러면 결국에 재배자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냐면, 즉,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냐면, 극대화란 뜻이죠. 뭐의 극대화? 야채와 채소 생산의 극대화라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요. 가정용 텃밭에서 그 재배하는 그 주인은 그 텃밭에서 고추, 뭐 예를 들면 뭐 상추, 깻잎, 오이, 호박, 기타 등등 진짜로 잘 가꿔서 많은 그런 채소나 과일들을 재배해서 먹으려고 한다. 이 소리죠. 자, 그럼 가볼게요. 3번 문장에서 this가 나와 있는데 이때 this 보시면 이때 this가 뭐지? to achieve this. 일단 첫 번째. 여기서 to achieve this에서 to는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인 거죠.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였을 때 아시다시피 얘는 해석이 뭐뭐하기 위해서로 되죠. 중8구는. 자,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에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 전체입니다. 이거. 뭐야? 과일과 채소 생산의 극대화요. 과일과 채소 생산의 극대화. 자, 그러면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배자는 거의 항상 뭐 해야 된대요? intervene. intervene 뭡니까 이거? 개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원형은 뒤에 e가 붙어 있는 겁니다. intervene 이렇게요. 자, 재배자는 거의 항상 개입합니다. 뭐에 개입합니까? dynamics라는 건 뭐예요? 역학관계라는 뜻이에요. 뭐의 역학관계? 이코시스템이라는 건 생태계죠. 생태계의 역학관계에 개입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텃밭을 잘 가꾸려고 막 예를 들면은 뭔가 이렇게 뭐 흙을 뭐 어떻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살충제를 뿌린다거나 비료를 준다거나 이런 게 그냥 자연 상태로 냅두는 게 아니라 재배자가 개입하는 거다. 생태계에 개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많은 채소나 많은 야채나 과일을 재배하는 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자연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갑니다. 결국 개입한다라는 말이 핵심이었는데, 별거 아니지만 여기 intervening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순간적으로 이게 동명사야, 현재분사야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재배자는 개입하는 것이 아니죠. 얘는 개입하는 중이다가 맞는 거예요. 그럼 얘는 현재분사가 되는 겁니다. 진행시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생태계 역학관계에 개입하는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개입하는데? 자, 재배자는 제거합니다. 뭐를요? 원치 않는 식물들을요. 근데 이 원치 않는 식물들이 어떤 식물들이에요? That begin to grow. 이때 that은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주관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절 나왔고 이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형용사절이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어요. 자, 그래서 자라기 시작하는 원치 않는 식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마도 뭐 해요? spray insecticides, 즉 뿌리죠. 뭐를 뿌려요? insecticides, 살충제를 뿌립니다. and 그리고 잘 보세요. 얘는 지금 구조가 remove가 1번, spray가 2번, fence가 3번입니다. 다시 원래 우리가 병렬 구조를 쓸 때 A, B, and C로 쓰지만 여기서는 A, and B, and C 구조로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스프레이는 뿌리단 건 알겠는데 fence는 뭐냐? fence는 울타리잖아요. 얘는 동사로 울타리를 치다가 되는 겁니다. 다시 fence는 울타리를 치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off는 어디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디에다 울타리를 치는 거냐? 패치가 뭐냐? 밭이요. 밭. 밭에다가 울타리를 치는 거라고요. 따라오셨어요? 수 앞에서 자르겠습니다. 밭에다가 울타리를 친대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stop 나왔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수거. stop A from B죠. stop A from B. 그때 B에는 보통 다 동사에 ing 붙어 있는 꼴이 들어가고요. 알아두셔야 되는 거 A가 B 하는 걸 막다란 뜻이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이거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만약에 stop 대신에 keep 같은 거로 바뀌어도 keep A, B라고 쓰는 거랑 keep A from B라고 쓰는 건 해석이 아예 달라져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keep으로 바꿨을 때 keep은 A from B로 쓰면 stop, keep, 뭐 prohibit 다 같은 말인데 얘를 이렇게 A, B를 나란히 쓰잖아요. 그럼 A가 B 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A가 B 하게 한다는 소리고요. 이건 A가 B 하지 못하게 한다는 소리고 뜻이 아예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from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요. 오케이. 그럼 여기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insects and other animals. 오케이. 자, insects니까 여러 곤충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뭐 하는 걸 막기 위해서 consume은 먹다라는 뜻이죠. 섭취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 채소를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곤충과 다른 동물들이 채소를 먹는 걸 막기 위해서 썼습니다. 지금 만약에 문법을 하나 정리한다면 제 생각에 여기 주관대 하나 더 나왔었어요. 주관대 뒤에 불완전한 절. 그 다음에 주관대 불완전한 절은 형용사절이다 계속 얘기했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ince부터 한번 가볼까요? since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데 접속사, 주어, 동사가 maximizing이 주어, is가 동사인데 이때 maximizing vegetable growth에서 maximizing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때 maximizing이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당연히 동명사죠.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그냥 동명사가 너무 자연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시지만 지금 저거 왜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 아니라? 라고 물어보시면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명사죠.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명사다 보니까 저거는 명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명사 ing가 붙어 있는 품사 중에 명사는 동명사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채소의 성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참고로 since는 because의 뜻이 있죠. 왜요? 뭐뭐 이후로 이래로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보통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죠. 그러면 채소의 성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뭐래요? 불안정한 상태다. 그러니까 밭을 잘 가꾸고 되게 많은 그런 채소나 아니면 과일을 얻어내려고 그런 생산을 이렇게 끌어내는 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래요. For the ecosystem. 누구한테요? 이 생태계한테요. 그렇기 때문에 the grower, 재배자는 is effectively. 재배자는 뭐 한대요? 이게 효과적으로가 아니에요. 이거 effective가 효과적이지만 effectively는 사실상이라는 뜻이에요. 재배자는 사실상 뭐 하고 있는 중이래요? 이때 keeping은요, 뭐뭐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 뭐뭐 하는 중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keeping the ball on a slope. 슬로프는 경사면이거든요. 그럼 다시 공을 어디 위에 두고 있는 거래요? keep은 유지시키다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냥 두다 정도로 해석해 볼게요. 공을 어디 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공을 경사면 위에다가 두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공을 경사면 위에 두고 있다라는 건 반드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가요? 오케이. 반드시 그러니까 공을 놓으면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되게 위태위태한 상태인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마이너스죠. 그죠? 오케이. 자,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디테일하게 따져볼까요? 접주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접주동이 나오고 나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을 땐 우리 이런 거 보통 무슨 동사라고 얘기하죠? 다시 우리 이런 거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 보통요 절이라고 합니다. 문법 용어에 좀 익숙해지시라는 얘기예요. 부사절. 혹은 일부 문법 책에서는 종속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문법 용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절이 되는 거죠. 주절. 이렇게.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If the grower stops intervening 갑니다. 만약에 재배자가 멈추면 뭐 하는 걸 멈추면 intervening 개입하는 걸 멈추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Even for a day 단 하루만이라도 개입하는 걸 멈추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stop이라는 단어가 뒤에 동사의 ing가 오는 것과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것의 차이요. 동사의 ing가 오는 거가 stop의 목적어예요. 여기가요.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stop은 기본적으로 목적어로 동명사밖에 못 데리고 와요. 그럼 투부정사가 왔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걸 자동사라고 얘기하고 이걸 타동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만약에 stop smoking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요. stop to smoke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stop smoking은요. 담배 피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금연이에요. 얘는요. 근데 반대로 stop to smoke는요. 담배 피기 위해서 뭔가 하던 일을 멈추는 거기 때문에 얘는 흡연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아예 다르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개입하는 걸 멈추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to intervene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는 절대로 to intervene 되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개입하는 걸 멈추면 이렇게. 자, the ecosystem. 생태계는요. 뒤에 주절입니다. 생태계는요. That small patch of ground. that 갈게요. 이때 that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라고 해석할 건데 그라고 해석할 때의 that은요. 문법 이름이 지시 형용사라고 해요. 다시 그라고 해석될 때의 that은요.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That small patch of the ground. patch는요. 아까 얘기했죠. 밭이라고. 땅의 그 작은 밭은 다시 땅의 그 작은 밭은 밭은인가요? 밭은 뭐죠? 밭은인가요?
밭은? 자, 그 땅에 그 작은 밭은 will naturally begin 자연스럽게 뭐 하기 시작할 거냐면 shift 변화하기 시작할 거다. 뭐로 변화한대요? 더 안정적인 상태로 변화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필자 얘기는요. 오히려 개입을 안 하는 게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vegetables 채소는 may still grow.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개입을 안 하는 상태에 대한 얘기예요. 여전히 자라나기는 해요. 그런데 yield 이 단어 우리 동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 명사로 썼을 때는 수확량이에요. 왜냐면 yield가 수확하다는 뜻이 있죠. 자, 수확량은 will almost certainly be lower. 더 낮을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쁘게 땅을 막 가꿔가지고 수확했을 때에 비해서 다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면 수확량이 적겠죠. 이때 as 봅니다. 이거 as 접속사예요. 그리고 이때 as는 우리는 because로 보는 거예요. 왜 적어요? Other plants. 다른 식물들이 crowd out. crowd out 이거 밀어내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식물들이 crowd 이게 동사야. 다른 식물들이 밀어내기 때문에 뭐를요? 야채들, 채소들을요. 그리고 wildlife 야생 동물들이 consume 먹거든요. 뭐를요? 이거 produce 보이시죠? 이거 원래 농산물, 작물이란 뜻이에요. crop의 뜻이에요. 이거 동사가 아닙니다. 보이시죠? 이거 목적어예요. 다시 다른 식물도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잡초 영어로 뭐죠? weed 그죠? 잡초 같은 다른 식물들이 막 채소를 밀어내요.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막 어쨌든 작물을 막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량은 거의 틀림없이 더 적을 겁니다. 더 낮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주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주제를 이렇게 적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주제 growers라고 쓰고요. growers attempts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도도 있지만 노력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재배자의 빈칸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그냥 쓰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서술형 문제 하나 한번 내볼게요. 이거 그냥 제가 임의로 내는 거야 그냥. 1번.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답만 적으시면 돼요. 그냥. 투부정사 오형식. 2번. 단어 추가. 이렇게 적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문제 적지 마시고 그냥 저게 주제인데 음. 동사부터 잡으신 동사부터. 응? 변형 안 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요거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메이크를 활용해서 오형식부터 먼저 잡아볼게요. 재배자의 노력인데 재배자의 노력이 만들어요? 그럼 오형식이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와야 됐겠죠. 그럼 요 중에서 이제 명사로 나와 있는 건 이코시스템밖에 없어요. 그럼 환경을 만들어요. 즉 생태계. 여기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면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형용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make와 이코시스템을 지웠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to produce maximize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이 단어가 동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작물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작물을 뭐 한다? 극대화한다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노력이냐면 to maximize. 그죠? to maximize 쓰시고 나서 뒤에 작물 들어가시면 produce요. 이렇게. 이 더라는 게 나와 있는데 보통 더는요.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붙여야 돼요. make. 왜냐면 여기 s가 붙어 있는 복수니까 s 안 붙여도 되죠. 만듭니다. 뭐를요? 생태계를요. 그럼 마지막 단어는 본문에서 만약에 찾아 쓰시오라고 나와 있었을 때 여기다 뭐 집어넣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작물을 극대화하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는 unstable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아마 단어 유의어 반의어에 들였던 것들에 나와 있긴 할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unstable이라는 단어가 불안정한이고 이 단어와 유의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 설명드리면 fragi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fragile. fragile이 뭐냐면 그 택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글라스 잔으로 나와 있는 거야. 얘는 이제 형용사로 깨지기 쉬운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위태롭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위태로운, 깨지기 쉬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주제 알려드렸고요. 지금 라스트로 색깔펜 한 3가지 정도만 꺼내 보시면 제가 왕큐로 한 지문 설명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 색깔을 제가 그러니까 임의로 여러분들은 다른 색깔 하셔도 돼요. 어법의 포인트를 잡고요.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을 제가 만약에 어휘의 포인트라고 해볼게요. 반이어요. 어휘는 반이어죠. 낱말의 쓰임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주황 색깔을 제가 만약에 서술형이나 아니면 빈칸 추론의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천천히 저랑 같이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저 일단 빨간 색깔부터 어법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꼭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는 대시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때 대세 밑줄을 쳤어요. 그럼 저때 대세는 아마 어법 어크북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게 대시야 아니면 뭐 바꿀 수도 있고 웨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저때 대시 뭔 줄 아셔야 돼요? 목격 관계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지금 투부정사 나와 있는 거. 이때 투부정사는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였거나 그런 게 아니라 attempt to가 try to랑 같은 말이었어요. 그죠? 그냥 attempt에 걸려 있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attempt에 그냥 걸려 있었다고요. 그냥.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to achieve는 아시다시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줄을 쳤을 때 이 어법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때 that은 저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했던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했던 that입니다. 자, 그다음에 to stop. to stop은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었어요. A가 B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A가 B 하는 걸 막다라고 했을 때 그냥 ing를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from ing를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밑줄을 치는 거를 좀 잘 보세요. 이때 is에다 밑줄 치는 거는 앞에 주어가 동명사구 주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때 is에다 밑줄을 치는 이유는 앞에 주어가 동명사구 주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때 keeping이라고 밑줄을 칠 건데 keeping the ball on a slope. 경사면에다가 공을 두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때 저게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로 현재 진행 시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좀 조금 지저분한 어법 워크북 같은 데서 저기를 투킵으로 바꿨다. 투킵으로 바꿨다. 말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저때 키핑은 동명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재배자는 뭐뭐하는 아까 유지하는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배자 이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투킵으로 바꿔서도 안 되는 겁니다. 좋아요. 이 정도로 어법 잡으셨으면 이제 어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휘의 포인트는 반이어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문의 맥락상 반이어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골라내셔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글쎄요 뭐 구색 맞추기로 1번에 familiar를 집어넣었다고 쳤을 때 저 때는 인트로기 때문에 보통 텃밭 가꾸는 사람들한테 생태계 상태라는 말은 되게 익숙할 겁니다라는 거는 사실 뭐 문제로 내는 것도 애매하긴 한데 알고는 계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뭐 하려고 하는데요. 과일과 채소의 생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대죠. 그 다음 개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개입하는 거의 반대가 뭐예요? 개입하는 거의 반대는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unstable 보이십니까? unstable 이게 불안정한과 안정한이라는 거는 서로 이제 반의어가 명확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겠죠. 제가 하나만 더 굳이 좀 고르자면 이때 제거를 누굴 하느냐 당연히 바람직한 식물들을 제거하진 않겠죠. 원치 않는 식물들을 제거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서 자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 방금 안정적인이라는 말에다가 그러니까 불안정한이라는 단어에다 밑줄 쳤듯 여기 안정적인도 같이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개입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막 공을 들여서 가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확량은 더 낮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여기 로어에도 밑줄을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다음으로 저희 서술형 빈칸 추론으로 낼 만한 포인트가 어디일 거냐를 보면요. 사실은 3번 문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3번 문장이 왜냐. 보통 우리가 주제문처럼 중요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어법사항이 굵직굵직한 어법사항이 2개 이상 들어가는 걸 좀 골라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기요. 사실 이 긴 호흡의 문장을 다 영작하라고 낼 수는 없고 고를 겁니다. 근데 이건 그냥 앞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그다음 병렬 구조라는 측면인데 뒤에 투부정사를 자르고 봤을 때 투부정사 뒤에는 stop A from B잖아요, 저거. 그죠? stop A from B. 요 정도는 충분히 본문에서 영작하라고 낼 만하거든요. stop A from B요. 그죠? A가 B 하는 거를 막다라는 뜻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라스트인데요. 이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뭐 때문에 또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를 만약에 순서 배열로 낸다고 쳤을 때, 인트로를 한 2문장 정도를 주고, 이 디스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시요.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디스는 뭐였어요? 이때 디스는 맥시마이제이션이었어요. 그죠? 제시문을 박스를 이렇게 메꿔가지고 박스를 얘를 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에서 디스를 활용한 요 단락에
A번으로 만약에 잡았어요. 그럼 다시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여기를 A번으로 잡았어요. 그럼 보세요. A, B, C 순으로 할 건데 지금 4번, 5번, 6번 세 문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한 박스에는 두 문장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누면 굳이 나누면 얘가 B가 되고 그다음 마지막 6번이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보세요. 지금 마지막 C번이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마지막 C번이. 채소는 여전히 자라요. 근데 수확량은 더 낮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개입을 안 하는 상황인 거죠. 제 말 이해 가세요? 그럼 10번 전에 개입을 안 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개입 안 하는 상황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순서로 냈을 때는 딱 요 순서대로밖에 못 내요. 지금. 이해되시죠? this 활용하셔야 돼요. maximization이라 했던 거. 마지막에 vegetable grow는 저거는 개입 안 하는 상황인 걸 A, B, C 들어가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한 지문 할 때 제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다뤄드리려고 해요. 이렇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올게요. 21번은 이렇게 마칠게요.